자, 오늘은 명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볼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자, 명제가 P면 Q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참이면 참인 경우에만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래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해줄 거래. 읽어줄 거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x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참이죠? 얘는. 그러면 집합적으로 생각할 때 얘는 1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될 수 있죠. 그때 얘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지. 그때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되기에 충분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됐지? 그 표현을 얘네 입장을 좀 바꿔서 Q는 P이기 위한, 그러니까 Q 얘가 되려면 얘가 좀 필요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뭐가 모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두 개의 위치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얘가 P가 화살표를 Q 쪽으로 이렇게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똑같은 표현인데 얘가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얘는 얘이기 위한이라고 읽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옛날 강의 같은 거 보면 얘가 화살을 맞아서 피를 맞아서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피가 나서 뭐 약간 이렇게 어거지로 껴맞추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네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방향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양방향으로. 그럼 집합적으로 생각할 때 P집합이 있고 Q집합이 있겠죠? 그럼 어때야 돼요? 이렇게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도 참여해야 돼. 그러면 집합적으로 할 땐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어떤 때야? 같을 때죠? 그래서 P와 Q의 집합이 같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의 차이가 있겠지. 그지? 충분 조건은 한 방향으로만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역방향까지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다시 충분 조건인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확인을 하지만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 이해하시나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면 돼, 안 돼? 이렇게도 참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 조건, 뭐 다음 조건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뭐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너네가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할 때는 역방향은 참이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방금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꼼꼼히 잘 한번 보시고요. 디테일한 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x는 2래요. 제곱하면 4래요. 2면 얘가 4이다.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건 참이지?
얘가 4이면 얘가 2니? 그럼 걔는 틀리죠? 왜? 풀마 2가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됐어요? 자, P는 정수고요. 얘는 자연수래요. 정수가 자연수 안에 포함돼? 아니죠?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안 되겠다. 그지? 그러면 다시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돼? 맞죠?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이런 방향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 말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다고. 여기 오는 문자랑 여기 오는 문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은 니네가 따져보면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할지, 아는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라고 얘기할지, 그게 달라진다고. 그럼 얘는 이런 상황인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P가 지금 화살표 맞았잖아. 그럼 얘가 P가 나잖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헷갈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 이해 가죠? 자, 얘랑 얘랑은 지금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단 노법. 그러면 찬우는 동물이다.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면 어때요? 찬우는 뭐예요? 동물인 거죠? 그러면 찬우는 인간에 포함되어 있고 인간은 다시 또 동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 관계를 따지면 얘는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걸 뭐 3단 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는 쌤이 예를 들어서 가볍게 봤고요. 자, 이제 명제로 볼 때 P면 나Q이다 라고 했고요. R이면 Q이다 라고 했어요. 모두 참이래요. 그러면 P는 나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나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거 조금씩 연습을 해봐. 앞뒤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해 갔죠? 그러면 요게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걸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한 대우 명제를 먼저 밑에다 써놔. 그러면 얘랑 얘를 부정해서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Q이면 뭐야? not P에다가 참이지. 됐지? 그러면 요거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잘 따라가야 돼. 아까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다 참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P면 R이겠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었지? 집합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포함관계 따지면 되니까. 이해 갔지? 그래요. 그래서 요걸 보고 생각을 할 거예요. Q이면 나 P이다 썼으니까 얘 참. 맞죠? 나 Q이면 나 R이다. 참이죠? P면 not R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P를 찾아. P가 여기 있지. 그럼 not Q로 갔지. 그럼 not Q이면 not R로 갔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1로 갔고 다시 그거에서 not R로 갔으니까 P면 not R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참인 거야. 그래서 얘 참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not R이면 not Q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not R을 찾으세요. 앞에 not R이 있는 게 있어? 없지? 그럼 얘는 일단 패스. 그럼 R이 있네 지금. 그럼 R로 시작하는 게 여기 있었죠? R이면 Q죠? 그러면 Q를 다시 찾아. 그럼 Q에서 나피로 가지? 그러면 R이면 Q고 Q는 나피니까 R은 나피인 거야. 그러니까 얘 맞는 거예요.
그럼 얘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답은 얘인 거야. 이해 가시나요? 됐어요? 자, 개념 테스트 잠깐 볼까요? 자, A랑 B는 같고요. A, C랑 B, C가 같대요. 얘가 같으면 똑같은 걸 곱한 거니까 양변에. 그죠? 그럼 어때요? 같겠죠?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가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근데 이거라고 해서 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양변에 C를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이게 이렇게 된 거는 C를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 곱한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했다는 건 C를 양변을 나눈 거지. 그래야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 갔어? 됐어? 그럼 봐봐. A는 3이고요. C는 0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B는 2고요. C는 0이에요. 그럼 얘네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얘가 같다고 해서 얘가 같아 지금? A는 3이고 B는 2인데? 그럼 안 되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성립하지 않죠. 됐지? 그러면 이거는 참이고 이거는 안 되니까 얘는 얘이기 위한 뭐야?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얘는 충분이야. 여기가 쉽게 푸는 애들은 되게 쉽게 잘 또 푸는데 어려운 애들은 또 계속 어려워하기도 하니까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A, 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니? 아니죠? 이건 앞에서도 했던 거잖아. 뭐 A가 2분의 1이고 B가 3이면 얘는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는 않지. 그지?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하지 않고요. 둘 다 1보다 크면 곱했을 때 1보다 큰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방향을 봤을 땐 어때?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이기 위한 얘가 지금 화살표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해가지? 그래요. 자, A, B 둘 다 0인 것은 얘가 0이기 위해서 충분해요. 그죠? 그리고 얘 제곱했을 때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 둘 다 0일 수밖에 없댔지. 저번에 얘기했던 거야. 그럼 얘네 둘은 어때? 같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뭐 똑같은 거네. 1 또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X의 제곱은 지금 1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쪽 방향이 성립해요 안 해요? 참이에요 아니에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하면 1이다. 참이지? 그럼 얘가 1이면 얘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것도 참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됐죠? 그러면 얘는 얘 넘기고 2로 나누면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지. 얘 넘기고 얘 곱하면 몇이에요? 그럼 얘는 x가 이렇게 되겠네. 넘기고 얘를 나눌 거잖아. 아, 지금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돼? 몇이야? 1이야? 4잖아. 그죠? 얘 2 넘어가면 다 똑같아. 마이너스 2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잖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얘가 사라지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지금 4지. 부동의 방향 바뀔 거고. 맞죠? 아, 진짜. 수요일날은 다 같이 헤매는 것 같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2보다 작으면 4보다 작니?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주라고 헷갈릴 때는. 2보다 작으면 4보다 작잖아. 그럼 이거이면 이거에다 성립하죠? 4보다 작으면 2보다 작니? 아니잖아. 3 때문에. 그러면 이건 성립하는데 이건 성립하지 않죠?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죠? 자, 그렇게 하세요. 뭐 더 안 해도 되지?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렇게 할 건데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갈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이해하셨나요? 찬호야 이해 가니? 그래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얘가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려서 해볼까요? 그럼 Q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Q인 거야. 맞죠? P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 됐지? 그러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니? 아니죠? 그죠? 여기가 Q라니까. P가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그것도 아니죠? 교집합은 Q래요. P와 Q의 교집합은 없죠? PQ의 교집합은 공집합. 얘가 맞겠네. PQ의 교집합은 P. 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 자, P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이쪽에 어때야 돼?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 식의 근이어야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됐죠? 자, 여기 풀고 쌤이랑 같이 하자. 도현아? 헷갈린 거 없었어? 다 쉬웠어? 그럼 넘어갈게요. 찬우도 괜찮지? 자, 그냥 가볍게 볼까요? P가 이렇고요. Q가 이렇대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럴 거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4가 있고요.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x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으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a죠? 그럼 얘네를 다 포함하려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도연아? 맞아요.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P면 Q이다와 명제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뭐 하라고? 일단 뭐 쓰라고 해? 대우 명제 쓰랬죠?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R이면 not Q이다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P면 not R이다 라고 했으니까 P 차죠. P는 Q로 갔죠? 그럼 Q는 not R로 갔지? 그럼 얘 참이네. 됐죠? not Q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not Q 차죠. not P이다. 뭐 똑같으니까 참이네. R이면 not Q이다. 여기 있어. 참이네. not P면 R이다 라고 했어요. not P 없죠 지금?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Q고 not Q면 not P니까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죠. 그럼 또 4번이 답이네요. 됐죠? 자, 5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유형이잖아. 그지? 그럼 너네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겨울이 왔다, 뭐 춥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눈이 오지 않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겨울과 춥다가 P랑 Q로 표현이 된 거지. 그러면 눈이 온다 안 온다는 다른 조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R로 표현을 해. 근데 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나달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춥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춥다가 Q면 춥지 않다는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푸시면 돼요. 답은 4래요. 맞나요? 4야? 못했어? 도현이는? 4야? 나왔어? 하민이는?
하나 말았어? 겨울이 P예요. 겨울이 온다 P. 겨울이 안 온다 나 P. 춥다 Q. 춥지 않다 not Q. P면 Q이다. 눈이 온다 R. 오지 않으면 not R. 춥지 않다 춥다가 Q였으니까 not Q. 이렇게 쓰랬죠? 그러면 얘네의 뭐야? 대우 명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지? 그럼 not Q이면 not P가 성립하고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Q이면 R이다도 되는 거죠. 됐죠? 추우면 눈이 온다. 춥다가 Q죠. 눈이 온다. R이죠. Q이면 R이다. 있네. 참. 됐지? 춥지 않으면 not Q지. 됐죠? 겨울이 오지 않는다. not P죠. 됐나요?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됐지?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겨울이 온다. P죠? 눈이 온다. R이죠. P이면 R이다. 있어? P이면 Q고 Q이면 R이다 있으니까 P이면 R이다 성립. 됐네. 됐죠?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눈이 온다. R. 겨울이 온다. P. R이면 P이다. R 먼저 나온 거 있어? 없죠? 네, 몰라. 눈이 오지 않는데요. 나날이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겨울이 온다가 P였으니까 나 P이다. 이렇게지? 그러면 not R로 시작하는 게 얘고요. not R이면 not Q고 not Q면 not P죠. 그러니까 not R은 not P가 맞지. 그래서 얘 맞아. 그럼 4번이 답이죠. 됐죠? 자, 그럼 얘는 집합적으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립하는 거잖아. 참이잖아. 그러면 얘 지금 not P니까 집합적인 관계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부분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다. 맞죠? 얘는 충분 조건이니까 요게 성립하고 참이 되는 거고 not P이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이렇게죠. 그러면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했지?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대우 명제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Q이면 P에다가 성립이죠. 참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가 참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얘 바꿔서 어떻게 해요? R이면 뭔가 헷갈리네. 나 P가 이거잖아. 그러면 뭐야? P이면 not R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집합적인 관계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됐죠? 해보세요. 얘랑 문제 또 하나 7번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자, 7번 보시면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QR로 하재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P가 있고요. Q가 있으면 부분 집합 관계겠죠? 이해하셨죠?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Q랑 not R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됐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겠다. 뭐 not Q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이렇게 써야 되네. 그죠? 집합이니까. 아이씨. 아이씨. 자, R과 Q의 교집합이래요. R과 R은 여기 있고 Q는 여기 안에 있죠. 교집합 없죠?
R과 Q의 합집합이래요. 뭐예요? 찬우야 뭐니? R과 Q의 합집합이래. R이 여기고 Q는 여기잖아요. 합하면 전체죠? 됐지?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에 있잖아요. 아, 쏘리. Q는 여기 있구나.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라 P가 되겠다. 그죠? P와 R의 합집합이래요. 그럼 P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어. 됐어? 합집합이면 그냥 P랑 R이랑 다 합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요. P와 R의 교집합이래요. P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죠. 교집합이 없죠? 얘가 답이네요. 됐죠? 쉽죠? 그래요.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